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요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 행사는요, 바이오가 오를까 말까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살아남을지를 가르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예전처럼 JP모건이니까 기대감으로 오른다, 이런 구도는 이미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시장이 묻는 질문은 하나죠. 이 회사가 2026년 이후에도 빅파마의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오늘은요, JP모건이 보여주는 2026 바이오 생존 공식, 그 안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을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JP모건 관련 기사들의 공통 키워드가 분명한데요. 첫 번째는 자연 선택입니다. 이제는요, 과열됐던 시장이 한번 식고 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만 남는 단계로 들어왔는데요. 사이트라인이 말한 다윈식 리셋이 딱 이 표현이죠. 이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플랫폼인지 후기 단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딜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초기 물질에 선배팅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CVR, 마일스톤, 단계별 지급, 리스크를 쪼개서 가져가는 딜이 기본값이 됐습니다. 결국 빅파마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률이 낮은 걸 크게 베팅하지 않는다. 대신 검증된 기술에 합리적으로 나눠서 베팅한다. 이 구조에 맞는 기업만 2026년 이후에도 테이블 위에 남는 겁니다. 이번 JP모건에서 또 하나 분명한 변화는요, 자본이 머무는 치료 영역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양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거래의 중심은 CNS, 비만 대사질환,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기술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요, 이건 특허 절벽 때문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특허로 보호되는 의약품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 단일 신약보다는 여러 파이프라인에 반복 적용 가능한 기술, 즉 플랫폼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리가켄바이오가 JP모건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이번 JP모건에서 자체 ADC 플랫폼 콘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번 행사에서 당장 계약이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JP모건은 단기 성과 발표장이 아니라 빅파마의 중장기 전략을 확인하는 자리라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이미 헐투와 아로아론 등 여러 표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플랫폼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한 번 쓰고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특허 절벽 이후를 대비하는 도구로 빅파마의 레이더 안에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즉, 이번 JP모건에서 리가캠을 볼 때는요, 주가 하루 이틀 움직임보다는 누가 미팅을 했고 어떤 파트너가 관심을 보였는지 이 흐름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JP모건 기사에서도 또 하나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AI입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AI를 쓴다가 아니라 그래서 개발 속도가 빨라졌느냐를 묻는데요. 이 역시도 리가켄 바이오에게는 불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플랫폼 기반 기업은요, AI와 임상 설계, 후보 물질 최적화와 결합될수록 후기 자산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지금 빅파마가 원하는 건 후기 진입 가능성, 반복 적용 가능성, 리스크 분산 딜이 가능한 기술이고요. 리가캠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맞닿아 있는 몇 안 되는 포지션에 서 있는 거죠. JP모건은 계약이 바로 발표되는 자리라기보다는요, 이후 몇 개월에 걸쳐서 이어질 협업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ABL 바이오 역시 작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접촉이 시작됐고, 약 3개월 뒤에 GSK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죠. 이 패턴을 보면 JP모건은 결과 발표보다는 이 결과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요, 영상 하나 보고 끝내기보다는 중간중간 나오는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보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임상 데이터 하나, 글로벌 파트너의 코멘트 한 줄, 컨퍼런스 이후 미팅 분위기 같은 것들은 꼭 장 중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장 시작 전이나 장 마감 이후에 전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때입니다. 뉴스는 짧게 나오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애매한 건지 아니면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건지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바이오 이벤트 구간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끝난 이후에도 바로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 당장 대응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켜보는 구간인지 간단한 코멘트까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바이오 기대감 이벤트가 아니라요. 2026년 이후에 누가 빅파마 자본을 계속해서 끌어올 수 있는지 선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단기 뉴스 종목이 아니라 특허 절벽 이후 리스크 분산형 딜 구조, 플랫폼 중심 자본 이동 이 흐름 위에 올라와 있는 기업인데요. 결국 이번 JP모건에서 리가캠을 볼 때는요. 이 회사가 다음 2, 3년 동안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남아있을 구조인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요.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평가는 하루 이틀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좀 더 긴 시기에서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리가켄 바이오의 흐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